승차감이 어떨까? 자, 바퀴 넘어갈게요. 노답입니다. 이거 돼지기 비싸요. 근데 잘 터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많이 알지 못하는 출시했지만 누구도 모르고 있는 캐딜락의 XT4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페이스리프트를 거쳐서 상품성이나 이런 것들도 개선됐고, 또 무엇보다 동급에 없는 옵션들이 많은 차가 바로 캐딜락 XT4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미국 차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대배기량에 좀 엔진도 크고 뭔가 좀 가성비랑은 거리가 멀다, 약간 이런 식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캐딜락들을 보면요, 약간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화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배기량이 많이 낮아졌어요. 약간 사이즈가 좀 아담한, 이게 준준형급이라고 보면은 되는데요. 엔진 스펙이 4기통 가솔린입니다. 야, 캐딜락의 4기통? 그러면서도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연비 듣고 좀 놀랐는데, 연비가 10.3이에요. 복합이 10.3이고 고속도로 가면 11km까지 훌쩍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연비가 많이 좋아졌냐? 뭐 4기통 가솔린이라서 연비의 효율이 좋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캐딜락이 대배기량 차들이 많았잖아요. 요 XT4에 들어가 있는 4기통 가솔린에도 실린더 컷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엔진 다 사용 안 할 때는 2기통만 사용하고, 만약에 좀 달린다, 좀 이렇게 쏜다 이러면은 4기통을 다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죠. 출력은 238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유압식 리프트, 그 다음에 이제 요 엔진룸에 보면은 엠블럼이나 레터링 들어가 있잖아요. 요런 것들도 보통 이제 안 넣어주는 회사들도 많아요. 뭐 고성능 라인업이라든지 좀 비싼 차에만 이런 레터링이랑 엠블럼 넣어주는데,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엔트리 모델이지만 요런 마감에 대한 소재들은 고급 소재들을 사용을 했고요. 방열판 같은 것도 안쪽까지 신경 써서 넣어놨습니다. 자,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디자인이 변경이 됐어요. 원래 예전에 헤드램프가 요 위에 있었고 이 밑에가 이제 안개등이었거든요. 근데 밑으로 헤드램프가 넘어오고 요 위에는 방향지시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범퍼의 디자인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변화가 된 거죠. 2018년도 처음 초창기 모델 출시 가격이 5,500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페리 직전에 판매되던 게 연식 변경되고 옵션들이 좀 변경이 되면서 5,900에 판매를 했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나온 이 차는요 6,12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6,120이라면 야, 약간 좀 가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왜냐면 얘는 좀 사이즈 봐봐요. 사이즈를 보면 준준형 SUV입니다. 중형은 아니에요. 국산차로 따지면은 비싸다 할 수 있지만 국산차에 있지 않은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얘 지금 휠이 뭐예요? 엄청 크지 않아요? 20인치 휠이 끼워져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주행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가변식 댐핑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후면부 디자인도 한층 더 슬림하게 좀 깔끔하게 변경이 됐죠. 이런 후드 디자인이라든지 범퍼 디자인, 약간 여기 좀 V자 형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요 중간에 라인을 나누는 건 기존의 캐딜락이 보여줬었던 통일된 디자인이에요. 요즘에 패밀리 룩이라 그러면 뭔가 드라마틱하게 다 똑같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캐딜락은 예전부터 약간 미세한 라인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약간 소소한 부분들의 포인트로 이렇게 통일해서 만들거든요. 그게 이런 중간을 이어주는 이런 라인들, V자 형태로 되어 있는 트렁크 후드,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테일램프도 슬림하게 바뀌었고, 방향지시등은 호박등이 아니라 여기 빨간색의 이제 점등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북미에서 나온 차, 그러니까 미국 차들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이거는 조금 불편하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예전에 초창기 이제 한차 막 차 많이 팔렸던 뭐 GM 시절부터 요 방향지시등을 좀 바꿔달라. 왜냐면 북미 시장에서만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등되는 거지, 대부분 수출 나가는 국가들은 그 호박등이 이게 점등되는 방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조금 아쉽기는 하죠. 굳이 바꿔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요 후진등도 좀 더 위치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 이런 거는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경쟁 모델 대비 이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러기지 스크린 이런 것들 좀 빼면은 나는 부피가 있는 짐들도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근데 약간 좀 턱이 좀 위로 많이 높다.
차 높이가 막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이 트렁크의 턱 높이 자체가 좀 높아서 물건을 좀 들어가지고 넣을 때는 좀 편하게 넣을 것 같기는 한데 약간은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밑에 보면 수납 공간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있었던 위치가 지금 스페어 타이어가 빠지고 구조킷이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요즘 나오는 차처럼 이 커버를 좀 밑으로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외관 디자인도 다 중요하지만 실내 공간이 얼마나 넓냐, 실내 공간이 얼마나 효율성 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XT4를 좀 타보면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XT4 같은 경우 6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깐깐해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혼자 타고 다니는 용도가 아니라 이 가족들과 함께 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혼자 타지만 뭐 출퇴근용으로 세컨카로 정말 다양한 소비자분들이 살 수 있는 금액대예요. 그래서 XT4를 만약에 내가 산다고 가정을 했으면,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함께 타는 뭔가 패밀리카의 시선으로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열을 딱 앉았을 때 드는 생각은 막 공간이 막 엄청 넓지는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막 넓지는 않는데 레그룸이랑 헤드룸 공간이 살짝 조금 좁긴 합니다. 특히나 이 헤드룸이 이게 뭐 보면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만 이 2열의 시트 자체가 좀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 형태로 보통 SUV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뒷바퀴 구동축 위에 시트가 있는 경우는 살짝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시트가 올라와 있는데, 요 XT4는 2열에 딱 앉았는데 2열 시트가 조금 계단 형식으로 위로 올라와 있어요. 오히려 좀 더 시야 개방감도 좀 좋고 이래서 좀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반대로 약간은 이게 좀 붕 떠 있어 가지고 공간이 좀 더 좁다, 특히나 이제 키가 큰 분들은 요 위 헤드레스트가 머리에 닿을 것 같아요. 요게 조금 단점 아닌 단점, 혹은 장점 아닌 장점으로 약간은 좀 나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는 항상 직접 타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튜버나 차를 소개시켜 주는 분들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뭐 객관적으로 뭐 본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차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취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 사람의 상황에 이제 대입이 돼서 이 차가 좋다 나쁘다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 XT4 같은 경우에는 국산차보다 확실히 옵션이나 이런 게 더 좋고요, 독일차보다 옵션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가격은 좀 더 싸요. 약간 중간 포지션에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바라보는 시선에서 봤을 때 그냥 패밀리카로 타도 무난한 구성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특히나 가죽에 대한 소재들 이런 거 보면 중요하잖아요. 캐딜락 차들 타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이 평탄을 쳐주는 가죽의 질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C타입이나 USB 단자, 그리고 컵홀더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6대4 폴딩 됩니다. 요 러기지 스크린 빼면은 6대4 폴딩이 되기 때문에 부피가 큰 짐들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고요. 아쉬운 거는 리클라이닝 시트는 안 들어가요. 자, XT4를 딱 실내를 보면요, 33인치 OLED 디스플레이, 이게 지금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좀 약간 감싸고 있는 이런 느낌들은 좀 있기는 한데, 이게 처음에 에스컬레이드에 적용이 되면서 되게 좀 약간 센세이션 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또 캐딜락 차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살짝 좀 더 익숙해지기는 했네요. 이번에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또 개선이 돼가지고 화각이라든지 해상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가변 댐핑 서스펜션, 뭐 서라운드, AKG의 오디오, 요거 14개의 스피커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무늬들 보면은 나름 소재에 대한 것도 신경 썼어요. 카본 들어가요. 요거 그냥 무늬 패턴이 아니라 카본 들어가고, 요 시트 보면은 알칸트라 소재로 또 들어갑니다. 게다가 요 위에 있잖아요, 블랙, 요 블랙 헤드라인이 요것도 보통 이제 좀 저렴한 차들은 안 넣어주거든요. 독일 차로 치면은 1억 미만은 요 헤드라이닝 베이지나 좀 밝은 색들하고 1억 이상 넘어가야지 블랙 헤드라이닝 집어넣어 주는데, 캐딜락 지금 XT4는 6천인데도 요게 블랙 헤드라이닝이 들어갑니다. 자, 제가 이번 주말에 요 XT4를 타고 다니면서 약간 좀 놀라웠던 부분들, 혹은 그리고 재미났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38마력이잖아요. 출력으로 봤을 때는 200마력대가 높은 마력은 아니지만 얘가 준주형 사이즈라 사이즈가 크지가 않아요. 이 사이즈의 238마력이면 움직임 속도라든지 반응이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바로 이 브레이크와 악셀의 담력이에요. 요거 딱 운전하면서 야, 이거 약간 브레이크가 밀리네? 약간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이 차를 좀 많이 타보고 다양한 차를 많이 타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단순히 이 브레이크가 밀린다는 건 진짜 성능이 딸려서 밀리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브레이크랑 악셀의 담력 자체를 조금 리니어하게 좀 해놨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느냐, 약간 악셀을 밟았을 때 바로바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반응이 약간 좀 느리게, 이 차가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나가나 요런 느낌들이, 처음에는 이게 성능이 구려가지고 밀리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스포츠 모드를 바꾸면요, 악셀이랑 브레이크의 담력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해집니다. 그러니까 빨라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브레이크가 밀리는 게 아니에요. 이 담력 자체를 각 모드에 따라서 세팅을 좀 다르게 해둔 거죠. 똑같은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똑같이 밟았을 때 굉장히 잘 잡아주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 모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굳이 안 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는, 애매하게 반응하는 차들도 되게 많거든요. 스포츠 모드를 놨는데 스포츠 모드에 반응도 없고, 이거 뭐 투어나 아니면은 뭐 무슨 에코 모드인데 그냥 거의 똑같고 이래가지고 이스나마나 모드들이 많아가지고 이해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캐딜락은 모드에 대한 변화가 뚜렷하다 보니까 요 스포츠나 투어 그리고 브레이크 담력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승차감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악셀이랑 브레이크 자체도 프리미엄 차에 걸맞게 약간 세분화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승차감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런 고급 뭐 약간 프리미엄 차들 이러면 무조건 승차감이 부드러워야 되고 나름 좀 이렇게 양탄자 위에 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 XT4도 주행이 과연 이 승차감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창기 제가 탔었던 XT4는 투박했던 부분들이 조금 느껴지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요건 좀 달랐어요. 얘가 가변식 댐핑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MRC라 그러죠.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마그네틱 서스는 아니에요. 마그네틱은 약간 좀 더 고급, 그러니까 MRC 방식이 아니라 CDC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변 댐핑인데 두 개 어떤 차이가 있냐,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요거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좋은 뭐 가변식 서스 이게 아니라, 아까 제가 그 전자 그 신호를 딱 줘가지고 서스의 느낌을 좀 단단하게 아니면 부드럽게 이렇게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MRC가요 초당 1000번 이상의 움직임을 이게 반응해 가지고 전자 제어 이게 시스템을 딱 주면, 그러니까 이 오일 안에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석이 들어가 있으니까 전자 신호를 딱 주고 자석을 딱 하면은 뭉치겠죠. 그 뭉치면은 약간 서스펜션을 딱딱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좀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 그 신호를 풀어주면은 자석이 또 이렇게 또 흩어지겠죠? 그럼 좀 부드러운 움직임을 또 보여줍니다. 근데 반대로 이 CDC 같은 경우에는 이 오일 안에 자석이 없고, 그러니까 밸브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밸브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신호를 주면은 전자 제어로 되는 게 아니라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이 유압의 흐름의 속도를 조절해 주다 보니까 이런 반응 속도가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보다는 조금 더 느린 거죠. 이 CDC가 아마 초당 500? 근데 이것도 초당 500이나 초당 1000이나 일반 소비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지는 않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서스를 안 넣어준 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요 서스 있잖아요. 이거 돼지게 비싸요. 요거 한번 터지거나 이러면 노답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물론 얘랑 뭐 경쟁 상대는 아니지만 R8에 들어가 있었던 서스가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서스입니다. 요게 한 짝당 있죠. 그러니까 4짝 말고 한 짝당 500만 원이에요. 근데 잘 터져요. 이게 반응이 이제 워낙 또 빠르고 하드하게 세팅되어 있다 보니까 요 서스가 진짜 잘 터지거든요. 한 짝당 500만 원인데 얘가 지금 얼마예요? 6120이잖아요. 그 마그네틱 만약에 넣어놨다가 터지거나 수리되면은 요 금액적인 부분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약간 CDC 그냥 일반 가변 댐핑 서스펜션을 넣어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자, 그리고 승차감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가변 댐핑이라 그러면 승차감이 되게 부드럽고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요, 자 바퀴 넘어갈게요. 이런 큰 충격들은요 잘 걸러줘요. 되게 약간 좀 부드럽게 걸러주는데, 부드럽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승차감 신경을 써놓은 것 같은데 노면이 좀 불규칙한 이런 요철 아니면 이런 좀 뭐 앞에 이런 홈들 있잖아요. 이런 거 빠졌을 때 실내로 유입되는 충격들이 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 이거 너무 안 좋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 이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요것도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이 적기는 해요. 이런 옵션들의 구성이요
경쟁 모델은 없어요. 요 급이 이 준준형급이요, 독일차는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들이 없거든요. 약간 이 6, 7천만 원 독일차라 그러면 가성비와는 거리가 먼 옵션 구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캐딜락 XT4 같은 경우에는 그 틈새를 메우려고 그런지 몰라도 구성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주행감이라든지 이런 옵션 부분들이 확실히 나름 구성을 좀 해놓긴 했다. 자, XT4 일단은 가격만 듣고 제가 느꼈던 점은 약간 좀 애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이게 실제로 타보고 경험을 해보면 이게 왜 이 가격에 나왔는지, 그리고 이 차가 어떤 분들을 타겟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일단 디자인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캐딜락의 그런 강인한 선들, 강인한 라인들이 보여지는 XT4의 디자인 나쁘지 않고요. 옵션 구성도 뭐 마그네틱 서스는 아니지만 가변 댐핑 시스템, 33인치 OLED 디스플레이, 그리고 서라운드 뷰나 디지털 룸밀러 같은 옵션 구성을 본다면 나름 이 가격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 캐딜락에서 XT4가 작년에 한 150대인가? 그 정도 판매를 했어요. 올해 이제 더 상품이 개선된 모델이 나왔으니까 아마 그 정도 판매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캐딜락 리리기가 이제 1억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꽤 많이 이제 사전 계약이 됐거든요. 이 캐딜락이라는 브랜드가 역사와 전통이 진짜 오래된 브랜드예요. 그리고 이 차만의 헤리티지가 분명한 차다 보니까 이 XT4도 여러분들 가까운 캐딜락 전시장 방문해가지고 직접 한번 타보세요. 그리고 이 직접 탈 때 단순히 그냥 승차감이나 주행감 이런 거 느끼지 말고요, 그냥 그 드라이브 모드 있잖아요, 투어 모드와 스포츠 모드를 한번 번갈아 가면서 타보세요. 그럼 제가 이 브레이크의 담력이라든지 이 승차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느낌을 아마 여러분들도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가까운 전시장에 방문해서 한번 타보세요. 직접 가서 타보시면 이 캐딜락 영업사원들 다 괜찮거든요. 가까운 전시장 가면 실승하게 해줄 거예요. 타보면요 어떤 느낌인지, 왜 제가 이런 얘기하는지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매력적인 차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